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또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될까 또 고민 많이 되시죠?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우리가 체크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포인트가 나오게 되니까요.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역시 도움 많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한가에는 4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3종목에서 4종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GH 신소재, 그리고 페이퍼 코리아, 코오롱 글로벌 우, 그리고 ECS까지 급등해 있는 모습이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으로는 22종목이 있네요. 지금은 센코에서부터 해서 SC, 생명과학까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한가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급등을 이때까지 해왔던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급등한다고 언제까지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진 매트릭스와 같이 역시 급등한 종목들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요.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더 가겠지라고 따라붙는 추격 매수하는 매매 스타일은 지금 시장에는 옳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모습은 역시나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와 놓고 보니까 확진자가 이제 580명이라고 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진짜 올라가도 되는 거 맞아?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분위기가 그냥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봐요.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또 막 엄청나게 내려가지도 않는 형태, 그리고 지수만 올라왔을 뿐이지 여러분들 계좌에 뭐 엄청난 수익을 주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가 밀릴 때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지수가 밀리니까 갑자기 내 종목도 막 밀려 내려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지수가 올라갈 때는 내 종목도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눈속임, 우리가 지수를 끌어올릴 때 방법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요. 시가총액의 합을 늘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가총액의 합을 늘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반평균을 늘린다라고 봤을 때 1등부터 50등까지의 학생들이 있었을 때 50등의 점수가 올라도 반평균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1등의 점수가 올라도 반평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평균이 정말로 이 반 자체가, 이 반 전체가 공부를 잘하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체가 공부하는 어떤 수준이나 실력이나 어떤 공부하는 그 등수가 높아졌구나, 얘들의 지식이 높아졌구나 라고 본다면 1등부터 5등까지 점수가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고르게 다 성장을 해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야, 이 반은 전체가 성장을 했네, 그래서 이 반은 정말 좋아 보인다인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20등부터 50등까지의 점수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약간 내려갔는데 1등부터 19등까지의 어떤 학생들의 학구열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들은 엄청난 점수의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평균 점수가 막 10점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등부터 50등까지의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점수가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 반 평균 자체는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반이 전체가 고르게 성장을 해서, 야, 이 반은 이제 공부가 잘하는 우등반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등반이 아니라 우등생이 있는 것뿐인 거지, 지금 당장에는 그대로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수는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면서 올라갈 때는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럼 이런 시장이 왜 만들어졌는가? 역시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개별 종목을 막 이렇게 열심히 투자한다라기보다는 펀드 상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 상품이라든지 간접 투자 상품을 운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하실 때, 펀드 상품 가입할 때 코스피 200 지수 펀드 가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런 식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럼 코스피 200 지수에 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코스피 200으로만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이제 아무래도 쏠림 현상으로 그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내 종목에는 엄청난 수혜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지수는 올라갔으나 내 종목은 그대로다라는 말은 얘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내 종목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을 때 떨어질 때와 위쪽에 있을 때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폭이 여기서는 뭐 한 20%만 내려가면 됐던 것을 50%가 내려간다. 그럼 내 종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진작에 조정을 줬다면은 20%만 내려가면 될 것을 지금 조정을 주게 되면은 손실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에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왕이면 현금이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형주가 대부분 꼭대기잖아요. 특히나 말씀드리는 뭐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은 뭐 물론 더 갈 수 있다 뭐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더 가도 수익률이 크진 않은 자리,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때는 50%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친다면은 지금부터 올라가봤자 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는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역시나 뭐 SK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요. LG 뭐 화학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급등은 했으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 돈이 몰려들었다고 내가 따라 붙게 되면은 돈 빠져나갈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가 종목을 조금 잡아놓는 것이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종목을 내가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은 그 부족한 능력에 맞게끔 현금을 조금 들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거나 뭐 본전 부근이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 한번 해보게 되면, 오늘은 페이퍼 코리아가 급등했습니다. 페이퍼 코리아라는 말 딱 들어보자 말자 뭐 하는 회사인지 느낌이 옵니다. 페이퍼, 종이겠죠. 종이 회사가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현실화가 되어 가면서 아무래도 택배용 골판지, 뭔가 포장지 만드는 그런 회사들의 수혜감이 조금 기대가 되죠.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렇게 하니까 포장만 허용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뭐 포장 관련해서 종이 회사들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은 페이퍼 코리아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서울식품과 같은 이런 식품 관련주도 조금 보여지고, 그리고 한국 패키지와 같은 우유팩이라든지 또 종이 패키지 하는 그런 회사들이 조금은 올라간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 조금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ECS도 이제 코로나 유행을 하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영상회의 그리고 원격 솔루션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가 재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또 재택근무해라, 회사 나오지 마라 이런 분위기 만들어질 텐데, 그때 또 원격회의, 그죠? 화상회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뭐 화상 채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업무 교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같은 테마인 링네트라고 하는 기업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까 코로나 확산이 조금 심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GH신소재도 오늘은 급등을 해서 위쪽에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기업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압병상이라고 해요. 음압병상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음악이 나오는 어떤 병상인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압병상입니다. 이게 뭐냐? 그냥 압력이, 그러니까 기압이 낮은 거예요. 그걸 왜 기압을 낮춰놨느냐?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것이 공기 중을 통해서 막 바이러스가 옮겨지기도 하고 계속 밖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그 공기압을 살짝 낮춰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압병동이라고 하면은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병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물질,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병실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GH신소재가 그런 음압병동을 만드는, 그리고 음압시설을 만드는 것 쪽으로 이렇게 이미 조금 알려져 있는 회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가? 그렇게 음압이 필요했던 게 사실은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라든지 정말 우리가 뭐 물질, 오염물질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회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압병동 하는 회사로 조금은 이득 보지 않을까? 그런 자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MVH 원방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바이오 클린룸을 만드는데, 그 회사가 GH신소재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혜를 보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사실 뭐 테마정 장세기 때문에
더 간다, 더 가지 않는다를 논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간다 생각했는데 급등하고 간다 생각했는데 폭락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테마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우리가 뭐 수익을 막 맡겨놓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좋다. 지금 이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 11,100원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은요, 상장된 이후로 처음 올라오는 가격입니다. 그 말은 이 종목을 한 번이라도 매수를 하거나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가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내일 정도쯤에는 상한가 풀리거나 할 때 여기서 더 치고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적당 수준에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좋고, 이런 종목을 이제서야 음압병동이 막 수혜 보겠지 생각하고 뒤늦게 타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북 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타지 마시고 미리 샀던 사람들만 이득을 본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음압병동 관련주는 GH 신소재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나 뭐 진단키트 관련주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자 다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젠텍이라든지 시젠이라든지 랩지, 노믹스 이렇게 들고 있던 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고, 지금은 굉장히 빠져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올라오긴 할까 싶었겠지만요,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좀 꾸준히 보유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좀 체크해봤고요. 지금은 이렇게 급등했다가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항상 올라왔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